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그리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 더운고래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미국의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오늘 내일의 장의 흐름, 그 이후에 FOMC 발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커플링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나스닥 지수의 선물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장세 속에서도 개별주는 또 큰 상승의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과 또 궁금증이 있다면 전화 02-3153-1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운고래스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관련 키워드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첫 번째 현대제철의 파업 예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NPU 육성,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현대제철 파업 예고인데요. 자, 포스코가 지금 복구를 하고 있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현대제철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중소형 철강주에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소형 철강주 가운데에서 또 상승이 잘 나타났던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금강철강이 되겠습니다. 자, 금강철강의 이제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이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오늘 순간 급등이 나왔죠. 26%의 이제 급등이 나온 이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제와 그리고 금요일에 하락을 만회하는 그런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큰 상승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중요한데요. 일봉상에서는 이제 매물대 저항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 주봉에서 어떤 선인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게 기준선이라는 선입니다. 기준선이라는 선이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이 기준선을 넘어가게 되면 위쪽으로는 저항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기준선 저항 이 자리,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있는 이 자리를 뚫고 가게 되면 주봉상에서는 상승이 크게 열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금강철강을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문배철강이 되겠습니다. 문배철강은 오늘 장중에 12%의 상승력을 보여주었네요. 근데 문배철강 역시 어제와 금요일의 하락을 만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금요일의 고점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로막고 있는 선은 241선 저항이 되죠. 그 외에는 121선 저항,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의 저항, 이렇게 차례차례 저항이 놓여 있습니다. 이 저항들을 차례차례 넘어서게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이제 거래량이 되겠죠. 좀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저항들을 넘어서는지 봐야 될 텐데, 현재로서는 금강철강이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강철강의 흐름과 같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인데요. 대동스틸도 오늘 좋은 상승이 나타났는데, 자, 대동스틸은 금요일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기염을 토했고, 어제는 하락이 나타났죠. 그리고 어제와 하락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동스틸은 앞서 설명드렸던 문배철강과 좀 다른 것은 중장기 이평선인 120과 240 이평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배철강보다 조금 더 가벼운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봉상에서는 구름층 상단의 저항까지 좀 여유가 있고, 주봉에서는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면서 구름층 상단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철강, 중소형 철강 종목들이 상승의 힘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내일의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의 NPU 육성입니다. 자, NPU라는 것,
좀 생소하시죠? N은 뉴럴의 약자입니다. 뉴럴 프로세스 유닛인데 우리가 CPU, GPU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CPU는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고 GPU는 그래픽이죠. 그래픽 처리 장치. 근데 NPU는 뉴럴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망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이것이 바로 알파고, 간단하게 알파고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죠. 우리 사람의 이제 두뇌와 관련된 그런 AI 알파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는 NPU 시장이 이 CPU 시장을 석권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NPU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장에서의 선두로 치고 가겠다라는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NPU를 집중 육성을 하면서 반도체 비전을 NPU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PU 관련주, 특히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바로 뉴럴, 바로 그런 AI 알파고와 관련된 그 시스템 그런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링크 제네시스가 되겠습니다. NPU 하면 항상 연관되는 종목이 바로 링크 제네시스가 되겠는데요. 바로 그 NPU와 관련해서 오늘 상승이 6.9% 나왔고 이전에 상승도 크게 나왔죠. 8월 초에 25% 상승, 윗꼬리 단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하락을 예고하긴 했습니다. 제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탈출했는지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어제도 제가 고점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윗꼬리 길게 단 음봉 또는 윗꼬리 길게 단 양봉도 마찬가지. 그리고 몸통의 길이보다 윗꼬리가 길 때 완전 불안한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바닥권에서 나올 때는 별 문제가 없으나 주가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발생한 윗꼬리는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링크 제네시스가 그러한 윗꼬리 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예고했고 또 하락이 깊게 나타났습니다만 오늘 상승의 크기가 7% 가까이 나오면서 구름층 하단을 터치하였고 이제는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해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이 종목도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때 자주 거론되는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하락이 깊게 나타난 이후에 바닥을 잡고 돌리면서 61선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61선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장중에 5%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네페스는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바뀌는 체인지하는 그런 모습이 좀 확연하게 보이는데 오늘은 기준선이란 저항에 살짝 부딪히고 윗꼬리 단 모습이지만 이 윗꼬리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윗꼬리가 아니라 바닥권에서 탈출을 시도하기 위한 위쪽에 매물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네페스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어 보이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의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전고점인 21,4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구름층 상단을 도전하는 모습으로도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이 어버브 반도체, 이 종목도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오늘 장중에 약한 상승입니다. 한 1.2%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죠. 근데 어버브 반도체도 역시 시스템 반도체 해당하는 종목으로서 8월 17일에는 27%의 급등이 나타났죠. 급등이 나타나고 조정을 보여줬습니다만 바닥을 딛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 그리고 일봉에서는 구름층 상단의 저항까지 다 활용을 하고 눌림목이 발생했으나 주봉에서는 이제 구름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겠죠. 이 NPU 관련 종목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종목 링크 제네시스 그리고 네페스 어버브 반도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앞으로 흐름 유념해서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그리고 투자 전략 그리고 노란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 궁금하신 종목 있다면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문자로 상담 의뢰 들어온 종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국금융지주가 되겠는데요. 자, 한국금융지주. 사실 이 종목은 금리 인상 수혜 종목이죠. 금리 인상 수혜 종목인데도 상승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금리 인상 수혜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에 이 금융권이 특히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좀 더 금리 인상 폭이 더 높은 게 바로 이 금융권입니다. 이 금융권보다 이 금융권 그리고 대부업 쪽에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금융권과 대부업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한국금융지주도 분명히 금리 인상 수혜주죠. 예대 마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공매도의 영향이라 할 수 있고 이 종목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의 그냥 활용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승이 잘 나타나지 않았죠. 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1조 5천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올해는 2분기까지 5천억인데요. 이것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나오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3조밖에 되지 않으니까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죠. 작년 기준으로 퍼가 2.8밖에 되지 않고 올해 2분기까지도 퍼가 4.6밖에 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바닥권이긴 한데요. 한국금융지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82,000원에 비중이 15%인데요. 82,000원에 매수하셨다 그러면 작년도 하반기 11월, 12월 달에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한국금융지주는 주봉에서 봤을 때 바닥을 잡은 신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가 바닥권으로 보여지니까 82,000원의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를 현재 55,000원 전후한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65,000원, 64,000원 좀 그 가격을 좀 낮추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한국금융지주의 1차 저항 라인이 63,000원 전후한 자리입니다. 63,000원 전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부터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줬을 때 계속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 목표가를 63,000원으로 정해드리니까요. 그 자리 왔을 때는 매도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 매수가 27,800원에 20%네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원래 이름이 현대사료였죠. 현대사료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이제 바뀐 거죠. 바이오 사업 진출하면서 바뀌었는데 매수가가 이제 27,800원인데요. 자, 27,800원에 매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근에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5월 달에 사실 수도 있겠네요. 5월 이쯤에서.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52,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이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락을 했는데 52,0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와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상승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박스로 그려놓은 이게 어떤 신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자주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고점의 탈출 신호, 정확하게 바로 윗골이 단 음봉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 봉의 모습이 만약에 이게 빨간색이었으면 좀 다릅니다. 빨간색이었으면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봉이었으면 몸통의 길이가 길면서 윗골이가 좀 짧죠. 이건 좀 괜찮은 신호예요. 그런데 색깔이 파란색이죠. 음봉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탈출 신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아셔도 고점에서 물리지 않아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는 바로 제가 그려드린 이 모습을 잘 보시고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매수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이래야만 하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하락의 자리를 보니까 241선이라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자리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매수 관점. 그러니까 매수가가 27,800원인데 현재 17,000원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평균 단가가 대략 한 22,000원 정도가 되겠죠. 22,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가로막는 저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인데요. 거기가 121선 자리가 있죠. 121선 자리. 대략 한 25,000원 정도가 보이네요. 그런데 반등이 나타나는 시그널도 중요합니다. 반등이 나타나는 시그널. 이제 여기서도 윗꼬리 단 음봉이 나타났고요. 또 여기서도 윗꼬리 단 모습이 나왔죠. 그럼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와야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아랫꼬리를 단, 바로 T자형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는 하락의 마무리 관점을 보셔야 되죠. 바로 이 시그널에 주목하십시오. 위에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시그널은 바로 이거. 윗꼬리 단 음봉. 아래에서 매수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은 바로 이 T자형 모습. 이 T자형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 매수하십시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목표를 25,000원 전후한 자리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GS 글로벌 매수가가 3,700원 그리고 30%인데요. 3,700원에 매수하셨던 때가 바로 여기였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속기 쉽거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속기가 쉽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자리가 GS 글로벌이 여기서 급등하고 또 눌림목 주고 한 번 더 급등하고 눌림목 주고 그러면 여기서 딱 치고 갈 수 있는 적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되돌렸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확 되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어려운데요. 이것도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어떻게 주식을 매수하고 또 상승을 어느 정도 확신은 아니지만 상승을 좀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고점. 이때의 고점이 얼마였냐면 3,955원. 그리고 여기 고점이 4,010원입니다. 4,010원. 그러니까 전 고점을 살짝 넘어갔죠. 근데 여기서는 어땠어요?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3,885원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항상 전고점을 테스트해야 돼요. 전고점을 터치하는지 퇴치하는지. 그럼 여기서 전고점을 터치하지 못하고 되돌림 하락이 나타났을 때는 하락의 시그널을 간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지는 항상 전 고점을 넘어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서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그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하락으로 돌변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자, GS 글로벌은 이 종목은 이제 석탄 관련 종목이죠. 국제 석탄 가격이 올라갈 때 GS 글로벌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4분기에 GS 글로벌이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4분기에는 좀 기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241선 터치하고 반등. 현재는 241선 터치하지 않았지만 안전하게 반등을 확인하려면 241선 터치하는 게 좋죠. 여기서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매수를 하실 때에 바로 이 자리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하십시오. 터치한다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카나리아 바이오도 안내를 드렸듯이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T자형이 나오든지 아니면 몸통이 좀 빨간색을 보이면서 아랫골을 다는 모습을 보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망치형이거든요. 망치형 패턴을 보였을 때 그때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다음에 이 구름층 상단이 1차 저항입니다. 구름층 상단의 저항 그 자리가 이제 3,700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서 영망치형 형태, 그다음에 T자형 형태가 나타났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서 매수하셨던 가격 3,7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끊으실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아모그린텍이네요. 자, 아모그린텍인데 아모그린텍 오늘 상승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매수가가 이제 14,200원. 그리고 비중이 15%입니다. 일단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상승이 잘 나타나서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매도할까?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디서 매도를 할까? 자, 아모그린텍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충전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승이 오늘 크게 나타났는데요. 일봉상에서는 위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매도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고요. 전고점 하나 있습니다. 이게 19,000원대 전고점이 하나 있고요. 자, 오늘 상승이 나타났을 때 요겁니다. 요거 하나 체크를 해봅시다. 요거 하나. 자, 고점을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보죠. 고점 두 개를 연결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번 끊어갔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자, 내일 흐름이 중요합니다. 내일 흐름에서 어떻게 될지.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서 매도를 하는데요. 현재 제가 그어드린 추세 연결선에 딱 만났는데 내일 흐름 중요하겠죠. 내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야 되냐면, 이렇게 두 개의 고점을 제가 연결해서 추세 연결선 만들었잖아요. 이 연결선 위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주가가 위에서 움직이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안심하세요. 근데 추세 연결선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추세 연결선 아래에서 시가가 이런 자리에서 바로 바로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시가가 시작한다. 그리고 회복을 못한다. 추세 연결선 회복을 못하고 아래로 빠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모그린텍은 오늘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내일의 흐름에서 이 추세 연결선 상단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단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매도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추세 연결선 위에서 놀고 있으면 그대로 홀딩해서 전고점에서 한번 끊어가는 전략. 그런데 이 추세선 아래에서 움직이게 되면 일단 수익권이니까 일단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궁금하시다면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인데요. 자, 자연과 이 환경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종목이죠. 도시재생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특히 이제 자연과 환경이 상승을 할 때는 어떤 숲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재해가 나타났을 때 도시를 재생한다거나 또 복원 사업을 한다거나 생태계를 복원한다거나 이럴 때 상승이 나타나죠. 최근에 좀 자연 재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제 뭐 태풍도 있었고 또 여름철에 폭우도 있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심심치 않게 상승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근데 자연과 환경을 보시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추세, 이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의 선만 그었는데도 어디가 매도 포인트인지 보여주고 있죠. 이 기술적인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선을 잘 긋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매도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매수 포인트도 잘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환경은 여기서 한번 매도를 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도 매도를 했어야 되고 다음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또 여기서 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매도 포인트는 이제 1550원 전후한 자리가 보이는데요. 매수가 1,900원이네요. 1,900원인데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3중 바닥을 만드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세 개의 저점이 딱 3중 바닥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3중 바닥.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에서의 매도 대응, 그리고 현재로서는 3중 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세 번째 이 바닥이 100% 바닥이라는 확신을 현재로서는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무엇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느냐? 이제 내일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음으로 빠져버리죠. 이렇게 음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전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봉을 보면서 어디까지 빠질지 이 3중 바닥의 저점을 여기서 깨게 되면 그 다음 저점은 1,000원대까지도 위협을 하는 수준까지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내일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내일 음의 모습으로 확 빠졌을 때는 일단 손절 대응해야 됩니다. 매수가가 1,900원이지만 매수가 생각하지 마시고 음봉으로 빠질 때는 조심하십시오. 1,000원대 초반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 3중 바닥을 지지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상승의 기운이 나타났을 때는 홀딩하십시오. 상승의 기운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홀딩하셔서 매도 목표를 1,500원과 1,600원 사이로 보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는 음의 모습으로 음봉으로 확 빠질 때는 바로 손절해야 돼요. 1,000원대 초반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가니까. 그런데 양의 모습이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한다. 그러면 목표가를 1,500원과 1,600원 사이로 두시고 그때 매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러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러셀은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인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연관된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6%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러셀 매수가가 5,168원. 평균 단가를 낮추는 시도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중이 10%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선을 그어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선을 잘 긋는 것만으로도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선을 딱 그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매도 포인트가 나오죠. 추세 연결의 상단 여기서 딱 매도를 했어야 되죠. 그럼 다음 상승의 흐름에서의 매도 포인트는 바로 1차 매도 포인트 여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이제 3,700원부터 3,800원 자리입니다. 바닥을 잡았는지는 또 이렇게 바닥권에서의 저점을 연결하면 나오는데 지금 바닥을 잡는 시도를 보이고 있죠. 바닥을 잡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의 흐름에서 이 추세 하단, 추세 연결선을 깨지 않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1차적으로 추세를 깨는 이런 하락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탈출 신호로 보셔야겠죠. 탈출 신호인데 이런 모습이 아니고 여기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모습 보시면 여기가 바로 또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단이 저항이 되면서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에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3,700원부터 3,800원 그 사이가 됩니다. 매수가가 5,100원이지만 1차 저항에서는 대응하신 것이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3,700원부터 3,800원대는 1차 저항이 가격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1선 터치하고 밀렸죠. 이제 120과 241선이 같이 있죠. 2차 저항은 또 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700원, 3,800원이 1차 저항이고 2차 저항은 4,000원대가 되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금강공업이네요. 금강공업인데 앞서서 제가 이제 금강철강을 소개를 드렸죠. 현대제철의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철강, 중소형 철강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금강철강과 문배철강, 대동스틸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금강공업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금강철강은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금강공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데 자, 금강공업은 수급에서 좀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죠. 개인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6,3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바닥을 잡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9월 20일자 바로 오늘 9,300원을 터치했단 말이죠. 최저점을 경신했다는 거예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120주 라인을 깼네요. 120주 라인을 깬 모습이 나타났죠. 여기가 120주거든요. 그 다음 아래가 보이는 이 자리가 또 240주선이에요. 그럼 120주선 이탈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흐름인데요. 자, 120주선을 깬다고 해서 반드시 240주선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주가들의 흐름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 120주가 240주선의 사이에서 이 중간 자리에서 저점을 잡는 경우도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공업이 이 주봉 상황에서 120과 240주 사이 중간이 되는 자리가 6,100원에 전후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횡보하는 형태, 이 횡보하는 형태가 나타나면 저점을 잡는 시도로 봐야 되겠죠. 120주선을 깨서 불안감이 있지만 이 120주와 240주선 중간 자리인 6,100원 전후한 자리에서 계속 횡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건 이제 바닥을 잡는 시그널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200억, 올해 2분기까지 200억,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는데 시총이 1,8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측면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바닥을 잡는 시그널을 뭘로 봐야 되느냐? 자, 주봉에서 어제도 안내 드렸습니다만 주봉에서 바로 이 시그널입니다. 아래 꼬리를 조금 달면서 이 망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때 바로 좋은 매수 시그널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이제 저점을 잡는 시그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공업을 주봉에서 관찰하세요. 일봉 말고 주봉에서 관찰하셔서 바로 이런 망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런 망치 형태가 딱 나타났을 때 그때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하시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매도 대응해야 되느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61선이 계속 하향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향을 하고 있으면 하향하는 61선은 저항이 됩니다. 1차 저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6,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6,700원. 매수가가 이제 9,300원인데 좀 높네요.
높으니까 이제 6,100원에서 저점 잡는 걸 확인하시고 주봉에서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추가 매수를 하시고 1차 매도 목표는 6,700원대. 그다음에 2차 매도 목표는 7,200원대가 됩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지금 지금까지 안내드렸던 종목들의 그런 향방 또 추가적인 흐름 그리고 업데이트 내용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그럼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죠. 로봇 관련 종목인데 상승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 26,600원에 15% 비중인데요. 오늘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8.8%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9월 16일 날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줬네요. 이 모습은 일단 탈출 시그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탈출 시그널을 보여주고 오늘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100%는 없어요. 100%는 없어요. 윗골이 길게 단 음의 모습 그리고 윗골이가 상당히 길죠. 길기 때문에 이제 사실 탈출 시그널로 봐야 되는데 오늘 또 상승으로 돌리니까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10중 8구는 이렇게 상승하다가도 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10중 1, 2는 이 정고점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10%, 20%를 넘어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80% 이상은 다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수익권이니까 수익을 즐기시고요. 수익을 즐기시되 고점을 연결을 했을 때 역시 어떻습니까? 역시 안 좋죠. 고점 연결한 이렇게 추세선에 부딪혔으니까 안 좋은 시그널은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보니까 수급 상황에서는 조금 기대치가 있네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보여지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은 46억, 기관은 20억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보십시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외국인은 20억 정도를 3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네요. 기관은 30억을 매도하고 오늘 13억을 샀어요. 기관의 매수로 오늘 상승으로 돌려섰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전고점이 39,200원을 터치하면 다시금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터치를 하는지 전고점 39200을 터치하면은 여전히 홀딩 관점. 39200을 터치하지 않고 오늘의 저점인 33,500원, 이 33,500원을 깨면 이제 매도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제 수익권이니까 여유 있게 대응하십시오. 여유 있게 대응하시되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전고점을 터치한다, 39,200원을 터치한다, 홀딩 관점에서 수익을 즐기시고 다시금 그 이후에 윗꼬리당 음봉이 나타났을 때 그때 탈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점인 33,500원을 깼을 때는 그때 탈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LB 테라퓨틱스인데요. 자, HLB 테라퓨틱스. 자, HLB 계열인데, 자, HLB 계열에서 HLB 글로벌도 있고, 또 HLB,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이제 HLB 테라퓨틱스는 원래 G3BNT라는 종목이죠. 안구건조증, 교모세포종, 이 부분에 탁월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HLB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술 수출입니다. 기술 수출인데요. 안구건조증은 사실 임상 3상이 끝났죠. 임상 3상이 끝났고 또 이제 치료 환자를 이제 대규모의 치료 환자를 모집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술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다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교모세포종이 있죠. 교모세포종 뇌암과 관련되죠. 뇌암 치료제, 뇌종양 치료제인데 그 치료제의 기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에 주로 이제 매수하는 주체를 보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인데 이 거래량이 좋죠. 거래량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15,100원대 올랐다가 이제 눌림목 매수가는 28,000원인데 28,000원인데 현재 반토막난 상황인데 그러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현재 이제 구름층 상단이 있죠. 이 구름층 상단이 있는데요. 이 구름층 상단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구름층 아래로 다시 파고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 안에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이 구름층 상단 위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보여졌을 때 바로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주식은 확신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확신의 게임이 아니라 주식은 확인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확인의 게임이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제가 박스로 정해놓은 바로 이 자리 안에서 움직임이 보였을 때 바로 여기가 이제 매수의 급소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28,000원 매수하셨다면 13,000원대에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고 그럼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겠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 하향하는 120주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1차 저항이 되겠죠. 1차 저항입니다. 이거 1차 저항이고 그다음에 2차 저항은 여기입니다. 2차 저항은 240주선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1차 저항 라인을 알려드린다면 가격대가 16,500원 정도, 16,500원 전후한 자리, 2차 저항은 21,000원 전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3,000원에서 횡보하는 과정이 보여졌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1차 저항인 16,500원 전후한 자리에서 절반의 물량을 던지시고 그다음에 21,000원 부근에서는 남은 물량을 다 던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들어온 종목인데요.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 매수가가 12,400원에 비중이 20%네요. 자, 아비코전자 보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섹터에 있는 이 아비코전자의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31억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종목인데 이 회사가 이제 PCB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좀 달라지죠.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이 174억, 259억, 307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적주입니다. 자, 실적주. 이 실적주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실적이죠. 실적도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이렇게 좋아지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빅솔론, 뉴프렉스, 재룡전기,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 아비코전자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요. 자, 매수가가 이제 12,400원이고 현재가가 12,750원이니까 수익을 내고 계시죠. 이 하락장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그리고 내후년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대응할 매도 목표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 매도 목표에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살짝 뾰족 튀어나온 자리, 이게 뾰족 저항인데요. 그 자리가 이제 13,600원입니다. 13,600원 자리에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1차 저항가. 그다음에 주봉에서 2차 저항가는 이제 1차 저항가에서 매도하고 눌림목이 주어지면은 매수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주봉에서 이제 15,400원의 저항이 왜 저항으로 작용했는가? 바로 이거죠. 이렇게 두 개의 추세,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했을 때에 매도 목표가가 딱 나왔죠. 여기는 또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윗골이 달면서 음봉의 모습을 보여줬죠. 분명히 탈출 시그널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기술적인 것을 잘 못 본다 하더라도 이 모습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이 모습 하나.
이 모습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제가 그려드릴게요. 윗꼬리 이렇게 달면서 몸통의 길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음봉일 때는 짧아도 길어도 다 이것이 탈출 시그널입니다. 자, 양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바로 이것이 탈출 시그널입니다. 윗꼬리가 길고 양의 모습을 보여줘도 몸통의 길이가 짧으면 이것도 탈출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탈출 시그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의 모습에서 윗꼬리가 길고 몸통의 길이가 이렇게 짧고 그 다음에 아랫꼬리가 짧은 거. 특히 윗꼬리가 긴 거는 무조건 탈출 시그널입니다. 이 세 개는 무조건 탈출 시그널이에요. 고점에서 탈출 시그널이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팁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 아비코 전자가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1차 저항은 13,600원인데 그 저항이 맞고 빠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 바로 추세 연결선으로 다시 그어보고 이렇게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2차 저항 매도가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아비코 전자의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을 참고해서 제가 알려드린 1차 저항과 2차 저항을 염두하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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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예. 자, 문자로 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KT가 되겠는데요. KT 37,000원에 비중이 100%네요. 야, KT 37,000원. 근데 다행입니다. 37,0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36,350원이니까 매수가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신업인데요.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올해 한 2조 정도가 기대가 됩니다. 작년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냈어요. 2조 정도 되는데 시총이 9조 4천억. 시총이 10조도 되지 않은 저평가,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지수 방어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특히나 경기가 안 좋을 때도 하단에 그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그런 종목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KT나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나 바로 그런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하락이 깊었는데 그것은 코스피 200의 종목으로서 공매도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급 상황에 보시게 되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동시에 공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자리에서 과연 하락을 잡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봉상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 자세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연속 이틀 동안 아랫꼬리를 달죠. 아랫꼬리를 단 십자형 도지, 그리고 아랫꼬리를 단 망치, 그러면서 오늘 반등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것도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고점에서 발생하는 캔들의 모습의 세 가지 유형을 보여드렸죠. 탈출 시그널. 저점에서 보여주는 매수 시그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십자형 도지 한 번, 그 다음에 아랫꼬리를 단 망치 형태. 물론 더 확실한 것은 이것이 양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더 확실하죠. 이렇게 보여주면 더 확실한데 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그 다음에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럼 KT는 일봉상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것으로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하면서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으니까요.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에서도 좋은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망치 형태.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이거든요. 이제 금요일까지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금요일의 모습이 중요하죠. 금요일이 주봉을 완성하는 날이니까 금요일날 바로 이 시그널, 이렇게 시그널이 나온다. 이렇게 몸통의 길이가 좀 길어지면서 망치가 확실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더 확실해집니다. 이게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37,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매도 목표가를 여기로 잡으십시오.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 때 구름층 하단에서부터 상단까지가 37,000원부터 38,000원 사이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현재 자리는 매수로 봐도 무방한 자리 36,000원 부근에서. 그러나 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통신업종이 지수 방어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하방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쉽지 않아요. 제가 5개월, 6개월에 걸쳐서 지수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말씀을 드렸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는데 KT도 통신업종으로서 저포주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수가 하락할 때는 역시 이 종목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37,000원과 38,000원 사이에 왔을 때 이때는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후성. 탄소 중립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육불화 인산 리튬 LiPF6 관련 종목이죠. 이 LiPF6 육불화 인산 리튬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주 2차 전지 섹터에 편입된 바로 그런 종목인데 주가 상승이 잘 안 나오죠. 후성이 정말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타나야 할 때에 이렇게 또 상승했다가 급락이 나오고 또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다 또 급락이 나오니까 정말 대응이 어려운 종목입니다. 정말 어려운 종목이에요. 매수가가 16,100원 그리고 비중이 30%네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후성이라는 종목이 일봉상에서는 신저점을 만들고 있어서 바닥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죠.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니까 주봉에서 지금 120주 라인을 위협하죠. 120주 라인을 깼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깼어요. 자, 현재 120주선의 가격이 14,800원이에요. 현재 14,500원이니까 300원 정도 하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봉에서는 아직 바닥을 잡는 시그널을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 후반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금요일에 여기를 회복해야 되죠. 14,800원을 회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을 하면서 음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봉의 주봉 금요일 날 이렇게 저가가 저가로 마감을 했을 때 그때는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금요일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확인을 해서 저가 종가의 모습을 보일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하십시오. 그런데 계속 보여드렸듯이 아랫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마감. 금요일 날 이렇게 마감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마감을 하면 이거는 이제 다음 주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까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금요일 날에 캔들을 만드는 주봉의 캔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의 모습을 만들면서 조가가 저가가 되면 이런 모습이면 탈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탈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면 240주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이제 12,000원을 하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그 대신 아랫꼬리를 단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캔들의 모양을 잘 보시면서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추가로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노란톡 들어오셔서 금요일 날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후성의 모습을 보고 대응법을 다시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제주반도체네요. 자, 제주반도체 이 종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은 신용이 좀 높아요. 한때는 신용 비율이 10%까지 육박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신용 비율이 좀 줄었죠. 7.6%로 줄었는데 여전히 신용이 높죠. 신용 매수가 많다는 것은 개인들이 약간의 탐욕을 가지고 이 주식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4억을 좀 샀다가 최근 5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고요. 실적은 좋죠. 실적은 좋아요.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50억이고 작년에 영업이익을 2분기에 다 넘어섰어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종목이니까 기대치가 있죠. 그리고 앞서 제가 시스템 반도체, 특히 NPU 관련, 뉴럴 프로세스 유닛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링크 제네시스, 그리고 네페스, 어부 반도체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이 제주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 종목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종목이니까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로서 중장기적인 매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그런 바닥을 잡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바닥을 잡았느냐? 그럼 저점에서 한번 추세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해 보면 추세 하단에서 좀 지지를 받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일의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난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단을 깨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흐름을 보시면서 4,100원 이하로 빠지지 않으면 아니면 상승 관점으로 보고 4,100원 이하로 빠지면 하락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매수가가 4,700원이거든요. 4,7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20%인데 4,100원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했을 때는 4,600원부터 4,700원 사이에 올 거라고 봅니다. 4,100원의 지지를 보시고 매도 목표를 4,600원과 4,700원 사이로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4,100원을 깨면 전저점 3,850으로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4,100원을 깨게 되면 손절 대응하셔야 될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네, 종목명과 예. 매수가 삼성전기고요. 네, 삼성전기. 네.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146,700원인데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20%입니다. 아, 네, 146,700.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네요. 예. 혹시 삼성전기 이전에 저하고 혹시 대화 나누지 않으셨나요? 삼성전기가 아니라 호텔 신라를 제가 여쭤봤는 것 같아요. 어쩐지 목소리가 익숙해서. 제가 호텔 신라를 제가 한번 저번에. 부산에 계시죠? 네네. 네, 부산 계신 분이시죠? 아니에요, 부산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네. 어디십니까? 둔촌동입니다, 서울. 아, 서울인가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그때 호텔 신라 안내드린 전략대로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네, 삼성전기도. 네네. 삼성전기도 안내를 드릴게요. 네. 아, 146,000원대. 아, 146,000원대면 최근에 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평균 단가를 낮추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146,000, 최근에 144,000원까지 왔었잖아요. 네네, 제가 그때 매도를 했으면 되는데, 조금 더 갈 것 같다. 정말 아쉬워요. 네.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삼성전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네. 오늘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긴 합니다. 네. 기대감을 주는데, 자, 삼성전기는요, 사실 삼성전자하고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주봉과 월봉을 볼게요. 자, 월봉을 먼저 볼게요. 월봉을 봅시다. 네. 자, 이게 월봉 차트예요. 시청자님 보이시나요? 이게 월봉 차트. 네네. 자, 월봉 차트 여기서 지금 음봉의 모습이 크잖아요. 예. 6월 달에 음봉의 모습이 길죠. 네. 음의 모습이 길죠. 네네. 음봉의 모습이 긴데 7월 달에 그 음봉을 다 감싸지 못했죠. 만약에 7월 달에 6월에 그 음봉을 다 감쌌다면 상승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의 음봉의 크기를 다 감싸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월봉의 이 차트만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하락할 차트로 보이세요? 상승할 차트로 보이세요? 지금 조금 알아갈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이 월봉의 차트를 보시면 이게 상승할 거로 보이세요? 하락할 거로 보이세요? 지금 조금 알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죠. 하락할 모습으로 보이시죠? 네. 잘 보셨습니다. 일봉과 주봉에서는 안 보이지만 월봉에서는 이거는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냥 하락하는 차트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럼 하락을 할 때의 저점, 이제 1차 저점 11만 9천 원에서 저점을 잡아야 되고 거기서 잡지 못하면 10만 5천 원까지도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종목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정리하십시오. 네, 정리를 하시고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 10만 5천 원과 10만 6천 원 사이 그때 왔을 때 매수하십시오. 지금은 이거 던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하고 따로 놀지 않아요. 삼성전자 문의하신 분들께도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삼성전자는 제가 매도로 안내를 드렸거든요.
네. 삼성전자 문의 들어오면 저는 계속 매도로 안내를 드렸어요. 이 월봉 차트 하나만 보고도 제가 안내를 드렸거든요. 이 삼성전자 네. 월봉입니다. 네. 월봉만 봐도 이게 하락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 월봉 차트만 봐도 어디까지 빠지냐면은 이거는 네. 이 차트는요. 네. 5만 원도 1차 깨지고 4만 원도 깨지는 차트예요. 그러면 우리 지수가 어떻게 그래. 빠지겠습니까? 우리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겠죠. 이 지수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6개월 전부터 이 방송에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삼성전자 그냥 이거는 그냥 월봉에서 그냥 빠지는 차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탈출을 해야 되고 삼성전기도 탈출을 해야 돼요. 아, 지금요? 그럼 탈출해야 됩니다. 예, 삼성전기 네. 탈출하시고요. 네네. 요건 제가 나중에 복수할 기회를 드릴 거예요. 현재 손해가 많지만 제가 네. 월봉에서 아이, 봤을 너무 때 많은데. 월봉에서 네. 봤을 때 제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릴 겁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 거기 최저점에서 네. 아. 매수를 하면은 현재의 손해를 만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 그럼 그 매니저님께서 그럼 삼성전자도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무조건 탈출해야 됩니다. 자, 삼성전기도 보시게 되면 네네. 개인만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만. 개인이 매수가 지금 한 달 동안에 무려 247억이고요. 두 달은 1,000억이고 네. 네 제가 달은 이걸 4죠. 지금- 네. 삼성전기가 지금 네. 네 달 동안에 개인이 얼마를 샀어요? 네. 얼마를 샀습니까?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네. 여기 지금 4,331억, 개인이, 4,300억을 예, 개인이 예. 샀다는 거예요. 4,300억. 예. 예, 예. 이 개인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누가 이거를 올려줍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자, 삼성전기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야 돼. 예, 삼성전기, 삼성전자 제가 일단 매도 안내를 드리고요.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안내를 드릴 테니까 노란 뚜껑 들어오시고요. 주시보세요. 예,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노란 뚜껑 네. 들어오셔서 중간중간에 노란 뚜껑, 계속 네, 저한테 질문하세요. 자, 삼성전자 어떡할까요? 네. 삼성전기 어떡할까요? 지금 다 매도하기 힘드시면 일단 절반이라도 더 던지세요. 많이 네, 힘드시면 네, 네. 절반이라도 던지시고요. 제가 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자가 들어가 있는 종목 매수하신 분, 노란 톡방 들어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해가 막심하더라도 들어오세요. 제가 어떻게 이 손해를 만회할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텔레비전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TV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종목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신가요? 일진 머티리얼즈고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66,500원에 10%예요. 66,500원에 10%요. 네네. 혹시 시청자님 저하고 한번 통화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예, 목소리가 익숙해가지고요. 아, 네. 65,000원대 사셨다고요? 66,500원이요. 66,000 최근에 사셨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 사셨는데 이제 3거래일째 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가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매각 소식이 좀 있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최근에 매각 소식이 좀 있었죠. 네네. 그 이후에 혹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아직 소강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소관 상태죠. 일진 그룹에서의 이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예. 자, 일봉에서는 뭐 뚜렷한 방향을 확실하게 볼 수 없는데 오늘 이제 신저가를 갱신했죠. 예. 62,000원을 터치하면서 신저가를 갱신했는데요. 혹시 주봉 차트를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주봉 차트 못 보셨어요? 예, 주봉 네. 차트가 지금 이 모양인데요. 이 모양인데 이제 하락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만의 비법이 있어서 그 비법은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가만 네.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비법으로는 제가 가진 기술적인 비법으로는 거의 이제 매수가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저점에서 매수를 노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하락했다고 그냥 매수하지 않고 저는 네.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노리는 그런
매수 타점 전문가인데요. 예.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를 제가 안내를 드릴 텐데 일단은 시청자님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될 겁니다. 같습니다.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네네. 일진 머티리얼즈를 제가 어떻게 수익 내는지를 방법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에 네. 상담으로는 살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네. 61,000원부터 62,000원 사이 오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네. 예, 예. 그죠?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바닥을 잡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네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61,000원과 62,000원 사이가 되면은 이제 바닥을 네. 잡는다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 근거를 제가 노란톡방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일진 머티리얼즈 한 번 더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네. 제가 왜 이 자리가 바닥을 잡는 자리인지 제가 설명을 네. 드릴게요. 여하튼 네, 결론적으로 61,000원과 62,000원 사이는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하시고 네네. 이제 반등이 나타났을 때 1차 매도 목표가는 67,000원에서 68,000원입니다. 네. 예, 67,000원부터 68,000원입니다. 이 흐름을 저랑 같이 네. 보시자고요. 과연 61,000원부터 62,000원 사이가 바닥으로 잡는 자리가 될 것이냐. 그리고 반등 네. 나왔을 때 67,000원부터 68,000원이 1차 저항 매도가 되는지는 같이 이 흐름을 추적하면서 대응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노 리포트 공략주 공개하는 시간이고요. 또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노 리포트 공략주를 공개하기 앞서서 지난 종목 AS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서연탄 메탈이라는 종목 제가 5,300원에 추천드렸고 이 종목을 제가 어제도 제가 매수로 안내를 드렸죠. 어제도. 지난 화요일 날, 지난 13일자에 매수가 5,300원에 안내를 드렸고 1차 저항 라인인 이 기준선 자리에 터치를 해서 수익이 6% 정도 났었죠. 났고 어제 또 안내를 드렸죠. 어제 월요일자에 5,300원에 하회를 하면서 다시금 매수해보자. 재매수로 안내 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제 방송 들으신 분은 재매수로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장중에 17.9%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로 두 번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1차 상승 6% 보여줬고 오늘 또 17% 급등을 하면서 두 번의 상승을 보여준 참 고마운 종목인데요. 상승이 끝났을까? 상승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도 추가 여력이 좀 있습니다.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 종목이 건설 중장비 부품 제조업이고 굴삭기 캐빈을 만들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눌림목도 유효합니다.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또 3차 매수할 자리를 또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매수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노 리포트 공략주인데요. 자, 시장이 참 어렵죠. 그리고 미국의 FOMC가 이제 오늘, 내일 진행이 되면서 이제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끝납니다. 과연 자이언트 스텝으로 아니면 울트라 스텝으로 금리 인상이 나타날지. 이제 중요한 것 말이죠. 여튼 0.75%포인트든 1%포인트든 금리 인상은 높은 겁니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 수혜 종목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제 금리 인상 수혜 종목에 대해서 제주은행,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그다음에 리드코프, 고려신용정보 이렇게 4종목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어제 추천을 고려신용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오늘 또 고려신용정보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자, 고려신용정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추천드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기조가 정해진 상황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이 있고, 글로벌 증시가 불안하고 거기다 유동성 회수의 시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증시의 상승이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개별 종목으로서 승부를 해볼 수 있죠. 제가 노란톡방에서 최근에 80종목을 추천했습니다. 80종목에서 무려 75종목 수익을 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죠?
한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 실제입니다. 실제 80종목 중에서 75종목 수익을 냈습니다. 이 하락 장에도 수익을 냈어요. 물론 그렇게 개별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자,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금리 인상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겠죠. 자, 고려신용정보가 왜 저는 금리 인상 수혜가 되냐면, 이 회사가 이제 채권 출시업을 하는데요. 금리 인상이 되면 대출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채권 출시업은 당연히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12,0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현재가가 11,950원인데요. 이제는 11,5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목 이제 11,500원 전후, 11,500원 자리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내일 시장 한번 흐름을 보시죠. 이제 금리 인상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느 자리에서 매수할지 매수 타점을 제가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이 매수 타점 궁금하시면 노릇방 들어오십시오. 주봉을 보시면요. 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윗골이 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 후반까지 보시죠. 현재는 윗골이 단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조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전에 윗골이 단 음봉이 나타났을 때는 탈출 시그널이었죠. 아직은 주봉을 완성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으로는 탈출 시그널이지만 그러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꼬리가 작아지는, 꼬리가 짧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제 매수 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신용정보를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관찰하면서 정확한 매수 타점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11,500원 전후한 자리를 일단은 매수가 안내를 드리는데 더 디테일한 매수 타점을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일장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자, 내일은 이제 수요일인데 이제 FOMC 결과는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나옵니다만 그러나 내일 시장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장중에 우리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의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 그때는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면서 미 선물이 하락의 기조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하락의 그런 흐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FOMC의 영향권에 여전히 드는 상황이니까 내일도 그 상황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유럽중앙은행의 이제 비통화 정책 회의도 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금리 정책에 있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니까 이 통화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미국도 유럽도 다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방위산업전 개최가 되는데요. 방산업종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상승이 나타났으나 최근에 좀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폴란드의 무기 수출이 나타나면서 일부 방산업종이 상승이 나타났죠. 그리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의 그 방산 관련한 그 무기들을 사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방산업종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의 방위산업전에서 어떠한 그런 신무기들이 나타나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공모주 청약 두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WCP라는 종목입니다. WCP 이 종목 기대치가 있는데 이 종목이 2차 전지 관련된 축전지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공모가가 8만 원부터 1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3조입니다. 3조. 비상장, 아직 상장되지 않은 이 공모주, 이 WCP가 지금 시가총액이 3조라면 굉장히 높죠. 시장에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상장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최근에 성일하이텍, 세비캠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WCP를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공모주 청약을 하는 RP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연질 캡슐을 만드는 바이오 관련이죠. 제약바이오 관련 쪽인데 공모가가 10,000원부터 13,000원 사이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모주 WCP, RP바이오 이 두 종목 청약하는 그런 상황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자, FOMC 이후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 증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 등불의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방향성도 중요하고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으로 승부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별 종목을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종목이 많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줄여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어떻게 종목들을 줄여가고 또 어떤 종목들을 체인지를 해야 될지 그렇게 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손실을 수익으로 적극적으로 수익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종목에서 ETF나 ETN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ETF나 ETN을 매수해서 수익으로 전환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노란투뽕에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 승부하기 어렵다면 ETF와 ETN에 또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